변호사님 오늘 이른 아침에 국회 와서 1인 시위 하시는데 왜 나오게 되셨는지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모은 1인 시위가 모여서 페루에서처럼 150만 명의 그 일반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그 거대한 목소리로 확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미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노출하면서 그 시행되는 인권교육이 이렇게 공교육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계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150만 명이 함께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인권교육을 퇴출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한국 변호사 겸 영국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2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기독교계 목소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까,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들이 들리지 않고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목소리로, 그 세상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목소리를 전환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은 항상 증거가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 책 한 문장 한 문장에 근거를 달았는데 그 근거 자료가 5,0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계 목소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페루처럼 1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런 작은 정성들과 저희의 마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러 나오셨는데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책에서 리서치를 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의 사성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나오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성적 뿌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아젠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아젠다로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사회적 성으로 이를 대체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우리의 육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이런 구분은,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은 차별이 되고 반인권적이 되고 혐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한 그 자리에 이제 사회적 성으로 대체하는데, 사회적 성은 내 마음으로 내 성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없이 내 몸 이대로 내가 내일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날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별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런 성별을 해체해가지고 사회체제를 해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주요 수단으로 가족제도를 이렇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며느리가 인정되지 않는 가족제도는 반인권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파트너가 5명, 6명이 되더라도 모두 다 가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족을 해체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이렇게 해체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불행을 겪게 되고 그 삶들이 파괴되는 것이 이제 통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나타내는 것을 들어보면은 여기 기론평 교수님과 제가 나프 공청회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토론했었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발제자는 차별 금지를 내세워서 혐오 표현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책을 펼치면은 우리 아이들의 그 인권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 규제는 필연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정책이 수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책에서 정리한 통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그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30%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89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가장 많이 진단되는 나이대가 20대인데 그 사람들을 분석한 보건당국의 자료를 보면은 45%가 6개월 내에 사망을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이렇게 에이즈가 진단되기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단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10대 때 에이즈가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은 70%가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련성을 모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10대 아이들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논의를 해야지 사회 정화 기능이 작용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 논의 자체를 혐오라 그러고 차별이라 그러고 반인권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프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했었던 이것 자체를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혐오 표현이라고 화를 냈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보면 모두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적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4명 중에 1명의 고등학생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동안 44배의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들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4살에서 6살 아이들도 수십 명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폭증하는 이유가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4세에서 6세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권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통계나 그런 메커니즘은 제 책에서 제가 2년 동안 연구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인권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진행되면은 교사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도 갈등 관계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통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공략받는 것을 보호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인권교육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계의 목소리만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페루처럼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 목소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만약에 페루에서는 어떤 표를 이렇게 했을까 임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페루에서는 여기 제 책에서처럼 Don't mess with my kids 라고 하는 표로 목소리를 150만 명이 함께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 아이를 건들지 마, 아니면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하는 그러한 표로 우리 기독교계와 일반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목소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1인 시위도 하고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